안녕하세요. 오늘도 책과 함께 다르게 질문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며 다르게 말해보는 생각정리 남자 생각남 권성민입니다. 오늘은 이소영 작가의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책이 오후 4시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어제 예스24에다 책을 주문했는데 하루 만에 도착했네요. 이 책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십에 대해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제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은 2021년 2월 9일 날 테바시 라이브 클래스에서 이소영 작가님을 이미 뵌지라 책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구범준 총장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듣자마자 책을 주문하였고요. 오자마자 책을 펴고 읽었는데 구구절절 눈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속에 문장이 하나하나 새겨지니 가슴이 마구 설레었습니다. 십수년간 애플, 구글에 밀려 부진을 면치 못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3대 회장 사티아 나델라 회장 취임 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철학과 조직 문화가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가 배우고 나누려는 성장 마인드를 조직원들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에 있다고 합니다. 소위 윗사람들에게 잘 보인 사람, 승진이라는 조직 문화는 협동보다는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잘 보여야 하는 강박으로 다른 부서와 다른 사람과 공감과 이해, 발전적인 시너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와 기술, 노하우를 노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런 문화는 학생 때부터 성적 위주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는 기존과 같은 암기 위주의 지식 획득의 교육 방식은 필요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계층적, 수직적 조직이 아닌 수평적, 쉽게 모였다 헤쳐질 수 있는 애자일 조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평가 기준은 바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내 성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할 정도를 일컬습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의 성공을 위해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인데요. 작가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만드는 4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라. 두 번째, 상호 호혜의 원칙을 말하라. 세 번째, 코칭하고 피드백을 나누라. 네 번째, 촘촘하고 빈틈없이. 제가 인상적인 구절이라고 뽑은 건데요. 나는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던 대로 계속 하는 삶.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는 삶을 탈피하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성장하는 방식을 찾기 위한 질문과 배움을 시작했다. 나 혼자만의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그 배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더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 선순환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나는 파트너십 관계로 거듭났다. 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배움이 일상에서 선순환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또 다른 배움을 낳고 그 배움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통해 뜻하지 않은 경험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경험이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확산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힘을 작가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셜 네트워크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배하기 위한 규칙 5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네트워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다. 둘째,
네트워크가 우리를 빚어낸다. 셋째, 친구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넷째, 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네트워크는 자체 생산력이 있다. 하대석 작가의 IM 미디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네트워크의 힘은 회사 내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며 그들 속에서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배움을 통해 질문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자신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며 커뮤니티 리더십을 키워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고 그 과정 속에서 선순환이 되는 파트너십을 키우는 것, 이것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파트너십 플로우입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에 있고요. 작가는 하버드 대학교 행복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인사이드 빌 게이츠 3부작 다큐멘터리를 신청한 사례를 들면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언급하면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0부터 179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대 회장 스티브 발머의 터너서티, 즉 고집, 끈기, 강인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끈기와 강인함입니다. 페이지 180에서 1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에 대해 배움과 열정,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인 끈기와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7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 갖기. 둘째, 내 인생의 비전의 지향점을 확인하기. 셋째, 행복한 삶의 5가지 범주 이해하고 관리하기. 넷째, 현재 내 삶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한 영역을 정의하기. 다섯째, 각 분야에서 필요한 파트너를 찾기. 여섯째, 내가 기여할 부분을 찾아서 적극 나누기. 일곱째, 코칭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파트너십 업그레이드하기. 결국 내 삶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7가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기성찰과 강인함으로 무장한 실천, 지속적인 끈기가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자신의 위치도 파악해보면서 말입니다. 이 책의 분야는 리더십으로 분류도 되지만 자기계발 분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추구하는 삶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비슷하고 같은 내용들이라고 생각되어 공감되고 더욱 작가의 경험과 또 파트너십을 실천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읽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파트너십 성공 사례를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직접 삶에서 경험하고 놀라운 효과를 이룬 내용들을 파트너십의 원칙으로 그룹핑하여 개념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보면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법으로 해서 가족의 이야기를 써주셨는데요. 정말 진솔하고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높이 저 멀리 있는 이소영 작가님이 아닌 바로 제 옆에 이웃 친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제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파트너십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책과 함께 다르게 질문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며 다르게 말해보는 생각정리 남자 생각남 권성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고맙습니다.